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셧다운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우리 증시까지도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 호재를 찾기가 정말 힘든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서는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54% 강세를 보여주면서 3,076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1000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1004선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총 5개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그래도 더 많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74,600원 선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가 더 좋습니다. 3% 넘게 올라주면서 103,5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보 하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38만 7,500원을 지나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1%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87만 5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만 1% 가까이 빠지면서 6만 9,8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혼조 양상으로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77만 8천 원에, 삼성 SDI는 71만 8천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카카오가 그래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72%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1만 8,50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셀트리온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 약보 합권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20만 500원에, 셀트리온은 26만 500원에 종가를 쓸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역시도 엇갈리면서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소폭의 강세를 보인다면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 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 9,700원에, 셀트리온 제약은 14만 6,300원에 종가를 쓸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4.03%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6만 4,700원 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LNF도 2%대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17만 8,8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HLB는 3% 넘게 빠집니다. 5만 6,8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보니까요. 앞서서 보신 종목들보다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SK머티리얼즈는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2%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41만 4,80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전거래 종가와 동일한 8만 700원에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반면에 빠집니다. 1.49% 빠지면서 6만 5,9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약보합권에 들어있습니다. 7만 3,7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CJ는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6만 1,000원에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셨고요. 이어서 양대 시장의 종목들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슈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3분기의 매출액은 76조 원, 또 영업이익은 16조 4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인 15조 8천억 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부품 사업부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비메모리 사업부 실적이 지난 분기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이 전사 이익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버 중심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드램의 출하량은 지난 분기보다 4%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도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역시도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일베스터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 규제에 따른 조정 이슈가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54만 원으로 하향을 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플랫폼의 사업 규제가 부정적인 요인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네이버는 수년간 정부의 규제에 충분히 호응하는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치 하향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요. 최근에 규제 이슈로 인해서 네이버의 주가 조정폭이 과도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곧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식약처의 모더나 백신 제조 판매 품목 허가가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정부와 모더나 사이의 백신 국내 도입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요. 다음 달 중에도 모더나 백신의 우리나라 도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되는 모더나 백신은 해외 3개 제조소의 생산 물량인데요. 지난 5월에 식약처로부터 수입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제조소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더나 백신은 품목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데인데요. 하지만 기허가가 된 백신인 만큼 허가가 신속하게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와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LG화학이 배터리 개발을 상용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의 목표 주가는 110만 원을 유지를 했는데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코발트를 배제한 장기적인 배터리 조달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중국의 업체들도 기존 LFP에서 3억 개 고만감 배터리로 다변화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만 한 가지 종류에 머물러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LFP가 아니더라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만감 배터리 등으로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배터리 부문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로 부진하겠지만요. 화학 부문의 실적 강세가 계속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롤스로이스의 첫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업계에 따르면요, 롤스로이스는 첫 전기차에 삼성 SDI에서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롤스로이스는 2020년대에 순수 배터리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삼성 SDI는 그간 롤스로이스를 보유한 BMW 그룹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 양산을 개시한 차세대 배터리인 젠5는 올해 내에 출시 예정인 전기차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펄어비스에 대해서 내년에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출시가 올해 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붉은 사막이고요. 또 2023년에는 도깨비로 이어지는 신규 게임 확대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중국에서 오랜만에 출시하는 우리나라 게임인데요. 퀄리티 측면에서 중국 업체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콘텐츠의 소모량이 많은 중국 게임 유저들의 취향에 맞춰서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 관련해서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다음 달 내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임상 3상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난 24일에 서류를 제출했고요. 지난 6월에 시작한 임상 3상을 지난 17일에 투여를 완료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은 11월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임상 속도가 빠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대 급등 양상으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미국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원화성의 종가를 보면서 차트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의 종가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가격 제한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9.93%까지 올라가 주면서 5,7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리비안은 최근 세계 최초 전기차 픽업 트럭인 R1T를 출시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노멀에 위치한 리비안 1공장은요. 한 해 동안 40만 대 이상을 출고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금 트럭이 나가고 있는데요. 부품 공급사인 대원화성과 에코캡이 가격 제한부까지 치솟았습니다. 52조 신고가도 경신한 모습인데요. 앞서서 보신 대원화성의 경우에는 리비안의 시트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보실 에코캡의 경우에는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하는데요. 에코캡은 29.9% 역시나 같이 가격 제한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7,43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지금 아마존이 투자한 리비안의 경우에는 오는 11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모은 투자액을 살펴보면 모두 105억 달러 규모인데요. 상장 후에 기업 가치는 최대 80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코넥 역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의 상승률보다는 덜했는데요. 6.95% 그래도 급등세입니다. 7% 가까이 올라주면서 2,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리비안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삼성 SDI의 2차 전지 소형 전지 부품인 전류 차단 장치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리비안의 상장 소식도 한번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양대 시장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까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장 초반보다 더 강하게 움직여졌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보여줬던 상승 탄력을 조금 줄여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 상승했던 부분을 조금 많이 내놓은 모습입니다. 0.29%의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3,069.2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권에 들어줬는데요. 0.2% 올라주면서 1,003.5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74,1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3%대 급등 양상 펼쳐주면서요. 103,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도 강보합세를 보여줬습니다. 388,000원의 종가를 썼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874,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69,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1%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LG화학은 1.17%까지 올라가면서 77만 6천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는 1.27%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71만 8천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도 1% 넘게 올라줬습니다. 11만 8천원의 종가를 썼는데요. 반면에 현대차와 셀트리온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0.74%가 빠지면서 20만 원에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 0.57% 내림세 나타났습니다. 25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수급 상황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환율은 1,184원대까지 올라서면서 외국인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금 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337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개인도 함께 쌍끌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개인 투자자 1,699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기관 투자자만이 지금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2,267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에코프로비엔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4.5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6만 7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LNF 2% 넘게 올랐습니다. 17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까지는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더니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권에 들어갔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 9,400원에, 셀트리온 제약은 14만 6,3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HLB 힘을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5만 6,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SK 머티리얼즈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 하락으로 마쳤네요.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8만 4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1% 넘게 빠졌습니다. 6만 5,700원 선을 지나줬고요. 알테오젠은 0.82%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7만 2,6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시제는 1% 넘게 빠지면서 6만 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SK 머티리얼즈만 2% 넘게 올라주면서 41만 4,8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수급 상황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보시면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 투자자만이 덜어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365억 원, 개인 투자자는 11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준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63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대 시장은 오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그래도 마감을 해줬습니다. 기분 좋게 그래도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응답하라 마감 시황이 마감이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